2019년, 2020년 여기를 생각하면 한일 경제 전쟁이 굉장히 심화됐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을 거쳐도 한일 경제 전쟁은 사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 협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계속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와중에 말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서 얼마나 떠났을까요? 여러분 일단 이 지표를 보시죠. 2018년 대비입니다. 한국 진출 일본 기업 감소율입니다. 그야말로 엑소더스라고 이야기할 만하죠. 44.68%가 떠났으니까요. 엑소더스라는 게 대탈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많은 지금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대비해 보면요. 일본과 전쟁을 시작할 때 2018년, 2019년, 2020년 여기 대비해 보면 지금 한국에서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탈출했습니다. 자, 2018년 235개인 일본 기업이 2022년에는요 130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35개가 130개가 됐으니까 44.68%가 감소한 수치죠. 이게 엄청나게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명동에 유니클로 매장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유니클로 매장인데 문 닫았죠. 문 닫았습니다. 여기에다가 DHC라는 화장품 회사도 있었습니다. 물론 DHC라는 화장품 회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회장이 염한 한국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계속했기 때문에 아마 퇴출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림푸스 같은 경우도 한국 내에서 카메라 사업을 손을 뗄 정도로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 줄줄이 나갔어요. 참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 실사굿이라는 게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진짜 발이 불어터도록 뛰어다닙니다. 중국은 안 그럴까요? 미국은 안 그럴까요? 유럽 제국들은 안 그럴까요?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계 기업을 어떻게 하면 유치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쫓아냅니다. 우리 스스로. 2017년에는 246개 일본 기업이 지금은 130개까지 줄어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갔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저는 충격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사가 현재에서 해결이 안 됐으면 해결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본적인 관계까지도 이게 깨가면서 그리고 정치적인 논리로 경제를 덮어 씌워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작은 나라예요. 그러나 경제는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이런 작은 나라가 경제는 굉장히 강한데 거기에는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합리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선택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선택이 숨어 있으니까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 전 세계가 사주는 거죠. 그런데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선택을 하고 있나요? 저는 한일 관계를 감정으로 끌고 가면요 임진왜란을 다시 일으키든지
뭐 임진왜란이라는 게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쳐들어왔지만 우리가 다시 전쟁을 벌이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또다시 우리가 과거의 악몽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해결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체 큰 틀의 한일 관계는 깨트리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죽창을 들고 뭐 나가니 마니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사굿이라는 게 우리의 이익을 먼저 취해야 되잖아요. 전 세계는 모두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념에 얽매여서 이렇게까지 했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국익에 손해가 보는데 무슨 실사굿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국익에 손해가 보지 않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해방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뭐 개선했다가 좀 후퇴했다가 개선했다 후퇴했다 하면서 전체적인 관계를 점점 좁혀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원에서 모든 걸 접근해야지 경제 전쟁까지 벌려가면서 이념 전쟁까지 벌려가면서 이렇게까지 했었나 그런 생각이 참 절로 듭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까? 왜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면서 실사굿이라는 단어는 저 멀리 던져버렸나? 왜 우리는 아직도 감정적인 또 주관적인 선택에 얽매이느냐? 저는 답답합니다.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선진국을 닮아가야 됩니다. 선진국민하고 같아져야지요. 우리 국민들 굉장히 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합리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선택이 필수인 저는 선진국민의 어떤 생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실사굿이라고 판단을 해요. 사실 말입니다. 경제 전쟁을 벌인 결과 한일 모두가 패자입니다. 한일 모두가. 여러분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의 경제적 손실 한번 보실래요? 이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를 배제한 후에 교육 감소가 13조 5,204억 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의 투자 감소가 6조 8,106억 원입니다. 일본하고의 교육이 13조 5,204억 원이나 된다는 이야기고요. 일본의 투자도 6조 8,106억 원의 어떤 손실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본이라고 해서 우리하고 관계를 나쁘게 해서 일본이 좋았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일본의 제조업 직접 투자 증가율을 보면 말입니다. 2016년에서 2018년 평균 대비해서 2019년에서 2021년 평균을 기준해 보면 말입니다. 지금 일본은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57.6%가 쑥 빠졌습니다. 미국에는 23.8%가 늘어났는데 말입니다. 중국에도 13.6%가 빠졌지만 대한민국에 빠진 비율이 훨씬 많지요. 저는 진짜 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역이라는 걸 우리는 주 산업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아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입니다. 우리도 이게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일본 같은 경우도요. 수출 규제가 부메랑이 돼서 일본 소재 기업들의 실적 악화 물론 컸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교육 규모는요. 2016년에서 2018년까지를 보면
2,373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9년, 2020년, 2021년에 2,313억 달러로 2.5%나 감소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감소폭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일 양국에서 말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실사구실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일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왔던 그것, 그 순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그 어느 것보다가 말입니다.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큰 기반 위에서 모든 생각을 해야지요. 하나의 정파에 얽매여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념적으로 내지는 편협하게 판단했다는 것은요, 우리 국민을 넘어서서 우리 국가에 굉장한 배신 행위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이 말입니다. 한일 관계를 다 망쳐버린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실사구실을 핵심으로 저는 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복원이 우리에게 저는 훨씬 더 경제적 이익을 더 가져갈 겁니다. 이제 선진국 시민답게 저는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해봅니다.